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 안 해요, 여러분. 시집 안 간다고요. 저 어디 안 가요, 여러분. 시집 안 가고요. 결혼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채팅창에 그 얘기를 그만 올려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주식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든 시집을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안 한다는 거. 예. 이렇게 설을 9월의 위기설 이런 것처럼 여돈했고 결혼설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할 때가 되긴 했죠. 아니 넘었죠. 예, 저는 결혼할 때가 되긴 했는데 안 한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주식 얘기나 하죠. 오늘 휴장을 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왜들 사생활에 관심들이 많은지. 그러니까요. 네. 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요. 앞서 이제 문남중 의원도 이제 9월 위기설 이렇게 네.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그 얘기 잠깐 숟가락 얹어드리면 그 9월 주시장은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가장 심했던 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1928년 이후로 이제 근대적인 S&P 500. 그 당시에는 물론 S&P 500개 갖고는 안 했지만 역으로 다 계산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개 S&P 500이 된 것 이후에 보면 90년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안 좋았던 것이 맞고요. 너무 길다 해서 말합니다. 그럼 최근 5년을 보자. 아니면 최근 15년을 보자. 30년은 보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9월은 좋지 않았던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딱 이거거든요. 1928년 이후에 월별 상승률입니다. 월별이요. 그리고 보시면 7월, 12월, 4월, 1월, 11월 좋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9월 말에 사갖고 내년에 10월에 사갖고 무슨 11월, 4월에 팔면 가장 좋았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건. 근데 원래 8월에도 안 좋았는데 저기는 8월은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1928년 이후고 보시는 통계마다 어떤 50년짜리도 있고 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20년짜리는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여튼 이거는 이제 1928년 이후 작년까지니까요. 이렇게 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통계는 늘 말씀은 통계일 뿐이고 통계도 좀 최근과 같은 것을 약간 찾아보면 약간 다른 소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별의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1년 12달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수익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달 어떤 특정 달만 꾸준하게 투자한 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매년 주식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났죠. 이거 분명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갖고 가는 사람이 이겼다는 것도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전혀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탑리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지만 탑리가 맞고 틀리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올해 들어서 작년 올해 가장 시장을 잘 맞춘 사람 중에 한 명은 탑리고 가장 우리 주시장에 도움이 안 되게 약간의 좀 반대쪽으로 갔던 분이 우리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입니다. 윌슨, 근데 그분도 이제 약간 또 꼬리를 내리지 않았나요? 약간 꼬리 내렸지만 여전히 지금은 랠리는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에는 4분기까지 계속 어렵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는 건 앞서 문인 위원과 이야기는 전혀 반대입니다. 연말까지는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시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끊으면 다 얘기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지수를 플레이하는 거가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것은 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통계적 워낙 명확한 사실일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만 탑리가 얘기하는 것은 7월 말일로 제가 기억하고 저희가 8월 초에도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탑리가 얘기하는 8월은 트리키하다. 8월은 약간 헷갈린다 얘기했고 8월 3주차, 4주차 상당히 어렸을 때 주시장은 일주일 안에 바닥이 온다.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8월의 어려움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야 된다는 건 아까 그 문 위원이랑 비슷합니다. 테크 주식, 산업재, 에너지, 경기 민감 이런 걸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베어마켓에서 불마켓에서 들어가는 첫 해가 이번에 들어간 건 불마켓 들어간 거 6월인가 들어갔잖아요. 지금이요. 그 다음부터 1년은 압도적으로 경기 민감제를 살아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 되겠는데요. 이분이 딱 얘기가 핵심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다들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통계를 갖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9월 위기설이라고 표현하건 9월에 유의할 거 뭐 등등등 얘기하고 있고 뭐 중국의 위기 뭐 미국의 위협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expect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탑 얘기는. 그래서 이 양반은
S&P 500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에서 3% 9월에 올 수 있고 그래서 7월의 고점 4,600 이상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 이분의 시각인데요. 이분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가 근거가 아는 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 표인데요. 이 표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8월까지요. 15% 이상 올랐어요. 지금요. 그리고 8월은 하락했잖아요. 이런 경우만 찾다는 겁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올랐고 8월에는 하락했어. 그렇지만 1월부터 8월까지 전체적으로 연초보다 15% 올랐고 8월은 하락한 이유 어땠냐는 거죠. 근데 그게 1950년 후에 몇 번 있었냐면요. 이게 7번 있었습니다. 7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9월에 보면은요. 1975년에 3.5%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6번이 모두 올랐다는 겁니다. 상승 확률은 올랐을 확률은 86%였고요. 평균적으로 올라간 것은 2.9%가 올라갔는데 혹시 떨어질 수 있죠. 9월에. 그렇지만 9월부터 연말까지 YE란 건 year end라는 약자거든요. 여기서 업계에서 쓰는 건데요. 연말까지 보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0% 올랐고 무려 상승률이 8.7%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전체 통계를 보면 분명히 9월이 안 좋았고 통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과 같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흐름을 보면 그러한 비슷한 걸 따져보는 7번을 보면 주가 오른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통계일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통계적으로 항상 시장을 바라봤을 때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또 이 통계가 맞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또 뭐냐? 이렇게 물론 통계만 갖고 얘기하는 네.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인데요. 팩트셋의 지난 주말 자료를 한번 제가 저도 요거 딱 전달해 드렸죠.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계신지.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팩트셋의 이 자료는 이게 3주 동안 이들이 휴가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쵸. 지난주에 다시 복귀해서 한 건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2분기, 3분기죠. 3분기에 벌써 2달은 지났잖아요. 캘린더로 보면 지났는데 이게 지금 2021년 처음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분기에 2달 이후에 이익 전망이 올라간 게 지금 처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7, 8월이 지났는데 네. 9월 분기 결산에 대한 이익 전망이 상향된 것이 2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저희가 자주 이제 꼭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있으면 꼭 저장해 두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익 전망이 248, 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 말이고요. 2023년이고 2024년이잖아요. 이게 올라갔고 그걸 똑같은 거를 탐니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기본이 260이고 좋으면 27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높게. 월가의 컨센서스는 지금 279가 나옵니다. 2025년이요. 그러니까 2025년 아직 멀었잖아요. 2025년은 278에서 280 근처까지 납니다. 지금요. 그럼 2025년은 여러분 말도 안 돼. 너무 멀다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오신 분이 몇 분인데요. 오늘 13,000분 정도 되시잖아요. 여기 지금 엔비디아 주주분들이 제가 봤을 때 100분 이상 넘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100분이 뭐예요? 지금 1000분은 한번 물어볼까요? 엔비디아 주주분 한 1번 쳐보세요. 엔비디아 주주분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제가 왜 근데 엔비디아를 컨트롤할 수가 얘기하냐면 없어가지고. 2025년 하면 저 먼 얘기 좀 누가 맞출 수 있어 그렇지만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폄하하실 수 있는데 네. 최소한 엔비디아 주주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지금 다 2025년에 이익을 계상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알게 모르게 나는 엔비디아를 하시는 분은 2025년을 이미 상정해서 주식 투자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안 먹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네. 시장의 평가는 그건 거예요. 시장의 평가는. 지금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25년에 280달러, 278달러를 그런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대한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 빅테크가 지금 더 난리 날 수 있다. 완전 발라버릴 거다. 그 표현을 하면 발라버린다는 이 표현을 자체. 네, 딱 이길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면 빅테크요. 빅테크는 엔비디아에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빅테크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2023년 2분기가 이익이 19.1% 늘어나고요. 그럼 그 팩트셋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3분기에 보면 21%, 4분기에 보면 24%, 내년 1분기에 16.3%가 압도적으로 이게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빅테크에 믿음 있는 분들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늘 말씀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네. 집몬스터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앞으로 한두 달은 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 거리를 보느냐는 거죠. 한두 달의 조정을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말 무시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신뢰한 분들, 집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은 약간 쉬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무리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익 전망에 지금 여전히 이익 전망 상회하는 기업이 이제 57%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이건 레피니티브 자료가 되겠는데요. 딱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만 없는 엔비디아라 말씀하셨는데 본인만 없는 게 아니라 주위에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ETF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ETF 구성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ETF를 통해서 그렇죠.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네,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충분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거는 아까 우리 문 연구원의 얘기를 전 정확하게 그걸 수치로 보여드리면 늘 말씀드린 주식은 이익 전망을 올리는 쪽 가서 놀아야 되거든요. 딱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 보면 이미 소비재 그분은 이제 경기 소비재라고 얘기한 게 같은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그 IT 얘기했잖아요. 아까 문용은 세 가지 섹터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섹터가 압도적으로 이익 전망을 상회하는 기업이 75에서 90% 되는 겁니다. 다만 저는 뭐 에너지나 금융도 다 될 만하다고 보고 있죠. 다만 요것들을 지금 가서 놀면 좀 상대적으로 애널리스트는 이런 쪽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말로 살며시 들으신 거고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오는 거죠. 숫자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9월 요까지만 보여드리면 9월 얘기는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뭐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얼마냐면 32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리면 저기 빨간 게 8월 말까지거든요. 요 빨간색이요. 근데 여기 진한 까만색 있죠. 진한 가방이 평균이 없었던 평균. 그래서 여기도 이때도 9월에 약간 쉬었죠. 그리고 9월, 10월부터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 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큰 걱정보다는 좀 호흡을 좀 한 발짝 물렀으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 올해 많이 올랐지만 또 지나고 보면 30년 보면 그렇게 엄청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 그림이 딱 설명되죠. 요 회색은 리만 사태 때를 딱 3년을 제외한 거거든요. 7, 8, 9. 네. 요건 뭐 무시하더라도 진한 검은색이 평균이었다. 지금 검은색 평균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네. 자, 어제 예고해 주셨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참 좀 흥미로웠어요. 또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뭐하러 찾아봐요. 찾아보신 분. 그 여자친구의 비만 치료를 위하여 남자친구가 돈을 더 열심히 번다. 그거 제 만든 얘기가 아니라 딱 이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말판 기사인데요. 네. 여기 좀 나오잖아요. 웨이트로스 약을 주사를 맞기 위해서 네. 어떤 사람들은 세컨드 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카드를 더 긁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네. 그게 보면 오젬픽이랑 마운자로 이런 얘기죠. 특히 오젬픽은 지금 어떻게 되면 순수 웨이트로스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분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살 빼기 이분은 제가 잠깐 보기에는 약간 당뇨에 좀 문제가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000가 나오는데 이 내용 보시면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컨드 잡을 찾고 있고 카드를 늘리고 있거나 남자친구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친구 얘기 좀 받아드릴까요? 여기 있죠. 아니,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도 좀 맞는다는 거예요. 예방 차원. 이게 뭐지? 제가 간혹 과장은 하지만 제 성격이 내용이요. 아예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Her boyfriend is now working 12 hours. 이게 무슨 가십 잡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십 잡지, 이게- 온라인 잡지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말판 기사입니다. 저 주말판. 남자친구분 찐사랑이시네요. 여성의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하여튼요. 하여튼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12시간 일을 더 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일주일에. 왜냐면 $800면 말이 $800죠. $800 곱하기 12 하면 $10,000잖아요. 1년에 $10,000. $10,000면 1,300만 원을 더 벌어야 돼요. 예. 그렇고 또 이 커플이 또 뭘 하냐면 있죠. 외식을 줄이고요. 휘발유 줄이고 먹거리 줄이고 알코올 이거면 좋은 얘기죠. 이런 걸 줄이면서 그래도 지금 이 사람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더 일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다는 이거 얘기가 혹시 월스트리트 맨 아래 이 기사는 일라일릴리의
뭐 후원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아니 1112도 얘기 나오고 이게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어떻게 이상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걸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게 사회적 이슈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순수하게 체중 조절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워낙 미국 사람들의 한 35에서 40%가 비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줘야지 네. 나중에 의료 비용이나 이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보험으로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얘기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네. 이 양반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받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에서 그래서 이거죠. 이거는 이제 매치 그 저는 이제 미국 주가고 이제 유럽 주가는 오늘 안 봤지만 네. 미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또 듀얼 상장돼 있는데 심벌은 MBO입니다. MBO. 그래서 이게 사상 최고가인데요. 이거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그건 어제 주말까지인데요. 원래도 높았네요. 계속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이거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낮았죠. 그 네. 전에는. 근데 보시면 딱 요 뭐 보세요. 요거가 위에가 LVMH가 올해 고점에서 약간 쉬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 어쩌다 하면서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올라가 노보노디스크가 대단합니다. 시가총액을 1등으로 올라선 거라고. 저 기업이 덴마크 기업이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2023년만 주가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고 요게 시작할 때 보면 또 마이너스 났었잖아요. 연초에. 네. 그래서 연초에 1112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거 했다 그냥 쭉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이게 보시 한 40% 정도 올라갔고요. 40% 해봤자 뭐 우리나라 주식하신 분들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 뭐 따따블 가는 게 하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LVMH는 33%까지 올라갔다가 15%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일단 2023년에 주가 추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건데 이건 왜냐하면 이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방받는 약 있죠. 네. 체중 2022년에 26억 달러 시장했어요. 26억 달러. 근데 블룸버그입니다. 26억 달러인데 앞으로 8년에 440억 달러. 대박 아닙니까 대박. 비만이 모든 병의 사실 근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건강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물론 뭐 날씬해서 예쁘고 안 예쁘고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네. 많은 또 미국인들이 또 굉장히 심한 비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약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미국인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랄리는 시가총액 9위입니다 지금요. 예,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으로 가져오면 네. 미국 보면 시가총액 16위 있거든요. 16위. 대단합니다. 예, 그 JP 모건과 마스터카드 사이더라고. 엄청나게 커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약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 관련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미증시 휴장인데 과연 오늘 국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너무 좀 뜨뜻미지근해서 과연 오늘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